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 BN이 개차 수열이란 얘기야. 개차 수열이 뭐냐면 일반항 AN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A1부터 A2, A3 뭐 이런 식으로 수열이 쭉 가고 있어. 그랬을 때 요 차 있잖아, 요 차. 이 차가 일정하게 더해지는 게 등차였고 일정하게 곱해지는 게 등비였잖아. 근데 이 숫자가 변화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에서 계속 물어보는 건 뭐냐면 요 차이가 이제 여기를 이제 B1이라고 하는데 B1, B2 이 Bn이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가면 B의 n-1까지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이렇게 수열을 이루는 요 L을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AN을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차가 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여기서 봐봐. A2를 내가 구한다고 하면 이거 A1에다가 B1을 더한 애가 되거든. 그지? 그다음 A 세 번째 항을 구한다고 하면 A 두 번째 항에다가 B 두 번째 항을 더한 애가 돼. 이렇게. 근데 A2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1에다가 B1 플러스 B2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얘가 쭈루룩 내려가서 An번째 항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냐면 A1에다가 B1 플러스 B2 플러스 쭉 가서 B의 n-1까지 더해지게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차 수열 일반항 AN을 어떻게 구해주냐면 A1 초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 이렇게 들어가게 돼. 이게 이제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저기는 이 BN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야. 다시 말하면 이 BN이 뭐냐면 이제 개차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일반항 AN이 우리 과정에서는 빠져 있지만 얘가 일반항 AN이 지금 개차 수열이야. 개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런 일반항을 가지고 있는 애가 되는 거야.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기가 좀 더 편해져. 자, 첫 번째 기억은 그냥 넣으면 돼. AN이 등비수열이면 BN이 등비수열이 되나? 등비수열 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로 예를 들게. 일반항 AN이 뭐 3 곱하기 2의 n-1승이다라고 해보자. 그 AN 플러스 1항을 구하게 되면 얘가 3 곱하기 2의 n승이 될 거란 말이지.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어떻게 돼? 얼마? 6-3이잖아. 3 곱하기 2의 n-1 될 거 아니야, BN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등비수열이 되겠지. 이건 맞는 애가 되는 거야. 맞는 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BN이 등비수열이면 AN이 등비수열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개차 BN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가볼게. 3 곱하기 2의 n-1승이라고 해볼게. 개차가. 그럼 일반항 AN을 내가 구해볼게. AN이 어떻게 나오나? A1 뭐 초항이 있을 거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 3 곱하기 2의 K-1승 이렇게 들어가. 요거를 구하게 되면 R-1 이것 분의 초항 3이고 R의 한개수 n-1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요거는 풀어주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 3 곱하기 2의 n-1승 하고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A1 이렇게 나와. 누가? 일반항 AN이. 자, AN 등비수열이야? 아니야. 그냥 얘가 A1이 3이 되면 요거는 우연찮게 될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이 뒤에 얘가 붙어있기 때문에 등비수열이 나오지는 않는다. 얘는 틀렸다. 그리고 이거는 보자마자 틀려야 돼. 왜? 내가 개차라고 했잖아. 그치? 개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하고는 다른 수열이란 말이야. 수열 자체가. 등비 수열은 곱이 일정해야 되는데 개차가 나온다는 건 곱이 일정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보자마자 이거 개차라는 걸 알았으면 보자마자 이거는 틀린 지문이 돼줘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AN이 등비 수열이야. A 곱하기 BN 등비 수열. 이거 맞아. 왜냐면 AN이 등비 수열이면 여기서 봐봐.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 AN 곱하기 BN을 여기서 해봐 내가. 두 개 곱해주면 이거 곱하기 이거 됐어. 그럼 얼마야? 9 곱하기 4의 n-1승 등비수열로 나오게 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된다. 개차 수열에 대한 것만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한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요거. 야, 이거는
너네 차분하게만 풀었으면 그냥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인데, 왜냐면 봐봐. 이거를 뭐 A1, A8 이걸로 이용해서만 풀 거는 아니잖아, 사실. 그지? 어떻게 쓸 건데? 이렇게 볼게, 이거. A1은 이제 내가 A라고 쓸게, 일단. A8은 A 플러스 7D가 되지. 등차 수열이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만 이렇게 볼까? 그럼 2A 플러스 7D의 값이 8이다. 이렇게 나왔단 얘기네. 그러면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 여기서 A4하고 A5. A4의 값이 A 플러스 3D가 되고 A5의 값이 A 플러스 4D가 된다? 두 개 더하면 8이네. 그치?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똑같이 8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걸 뭘로 구할 거냐면 이걸로 구할 거야. 얘가 B 네 번째 항이고 얘가 B 다섯 번째 항이야. 그러니까 B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요거 B2하고 B7. 자, 요거 곱한 게 12래. 근데 B2는 BR이고 B7은 BR의 6승 이렇게 되거든. 곱해주면 B제곱 R의 7승이야. B4가 BR의 3승이고 B5가 BR의 4승이야. 곱하게 되면 어차피 쟤랑 똑같은 값이야. 그러면 얘를 이걸로 쓰는 게 아니라 뭘로 쓴다는 얘기냐면 B 네 번째 항 곱하기 B 다섯 번째 항이 12가 됐다. 두근의 곱과 두근의 합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식을 세우면 x제곱하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10이겠지만 나오지 6하고 2라는 거. 6하고 2인데 누가 6이고 누가 2야? 누가 작은 애가 돼야 돼? 얘가 작은 애가 돼야 돼. 얘가 큰 애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요걸 가지고 누구 찾아내야 돼 이제? 누구 찾으래 여기서? A1 초항 찾으라 하지 않았어? 초항 찾아야지.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버릴게. 그럼 D 값이 얼마야? D는 마이너스 4. D 마이너스 4를 여기다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넘어가면 플러스 16. 그 A1은 얼마다? A1은 18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치? 야, 114번은 이제 문제를 잘 읽으면 금방 나오는 애거든. 그러니까 조건 두 개밖에 없어. 여기에서 이렇게 네 개를 보면 얘가 최소 공배수고, 최대 공약수고, 얘가 최소 공배수잖아. 얘 누구 배수야? 3의 배수가 되겠지. 왜냐면 요거 두 개의 숫자의 최대 공약수고 얘는 최소 공배수잖아. 어차피 3의 배수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 얘는. 그러니까 2를 3K라고 두고 그다음 여기는 얘는 뭐겠어? 그러면 4의 배수겠지. 4T 뭐 이렇게 주는 거지 그냥. 그런데 가운데서 얘네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두 개 곱하면 12KT 너 KT 쟤는 아이디에 KT가 있다. 12의 제곱. 근데 얘랑 지워질 거고 K 곱하기 T가 12가 된다. 근데 KT는 서로 소유가 아니야. 그치? 누구밖에 없어? 3, 4밖에 없어. 3, 4, 12. 그럼 이제 3, 4에서 끝이야. 근데 얘가 4가 되고 얘가 3이 되면 똑같은 숫자가 되니까 등비수열이 안 되겠지. 얘가 누구? 얘가 3, 얘가 4. 그래서 하나는 얼마고 2는 9고 F는 16이 된다.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면 이거 되게 좋은 문제거든. 이런 문제 잘 봐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나오면 너네 틀릴 확률은 80% 이상이야. 근데 되게 간단해. 간단한 거를 너네가 못 봐서 틀리는 경우가 있고 이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문제를 풀잖아? 너희가 뭘 싫어하는 경향이 있냐면 부등호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이거 이퀄 얼마야? 이렇게 딱 준 걸 되게 좋아하고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거 사이값이야, 뭐 값이 나와서 집어넣으면 찾으면 되지만 이런 거 너네 싫어하잖아. 그치? 근데 이게 없으면 못 푼단 말이야, 이 문제를. 자, 그러니까 요거를 잡아봐. 중요한 건 뭐냐면 공차 D도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어. AN 전부 다 자연수라며. 그지? 이 수열들이 전부 다 자연수 값을 가지면 자연수가 더해져야 자연수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 둘 다 자연수 애들이고 얘네가 등비수, 이게 좀 지저분한데 이 등비수열을 이룬대. 어쩔 수 없이 씩 세워야 돼. 그럼 얘랑 곱한 거로 갈 거거든. A1 이제 A1 원자 띄고 A로 쓸게.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한 거로 갈게. A2는 그럼 뭐라고 써? A2. A2는 A 플러스 D가 될 거고. 그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곱해 3K-1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A 플러스 3K-2 곱하기 공차 D가 될 것이고 요 값이 가운데 거 제곱이래. 저건 AK는 A 플러스 K-1 이거의 D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전부 다 전개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요거 전개해주면 A제곱은 안 쓸게. 왜냐면 이제 A제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A제곱 나오니까 날아갈 거 아니야. 그지? A제곱만 빼고 쓸게. 그러면 야, 요거 전개를 싹 다 들어갈게. 이렇게 해서 요 뒤에 거 A 곱하기 D로 갈게. 그 AD 이거에 3K-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플러스 AD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플러스 3K-2의 D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거의 값은 자 우변항 전개해주면 가운데 거에서 2AD의 K-1이 나오고 나머지 K-1의 제곱 곱하기 D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전개해서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이제 일단 정리를 좀 일단 쭉 전개를 한번 해볼게. 여기서 이제 DK가 나오잖아. 3ADK 나오지. 3ADK. 그 다음에 또 ADK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지. 그래서 전개를 쫙 할게. 어쩔 수 없네 뭐. 3ADK AD로 묶어서 안 돼. AD로 묶으면 얘가 안 나와 값이. A 따로 D 따로 묶어야 돼. 왜 그러냐면 AD로 묶어버리면 인수분해 안 돼. 어차피. 왜 그러게? 여기서 나 뭐 구해야 되니까? K값 구해야 되거든. 그 생각을 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니 봐봐. 왜 내가 이 전개를 다 해서 정리하려고 하냐면 어떤 꼴 만들 거냐면 이거 전개해서 뭐 할 거야 그러면? 문자가 지금 A하고 D하고 K하고 3개거든? 인수분해해서 뭐 어쩔 건데? 아무것도 안 나와. 목적은 뭐냐면 여기서 정리 너네가 해라. 너네 정리 잘하지. 정리하는 것만 너네가 어떻게 정리할 거야? 이렇게 정리할 거야. 봐. 앞에 이 K 값을 묶을 거야. 내가 지금 뭐 구하려고? 나 지금 K 값 구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K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D로 묶을 거야. K에 관한 식을 D로 묶을 거야. 그 다음에 이쪽 항에는 A로 묶을 거야. 그러면 여기도 K에 대한 식이 나올 거야. 자, 이렇게 묶어버릴 거야.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A가 D보다 작거나 같다며. 그러면 이거의 값은 작거나 같다. D에 이 똑같은 괄호가 들어갈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부등식 풀어서 K값 구해내는 거야. 그 생각을 해야 돼, 문제를 풀 때. 얘들아. 이거를 해갖고 그냥 주구장창 전개해서 뭔가 묶어서 여기서 실패했을걸? 왜? 목적 없이 묶으니까.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를 어떻게 해서 뭐 먼저 구해내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3개의 문자 있는데 여기서 A를 구할 거야? D를 구할 거야? 부등식으로 돼 있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 돼. 문자가 3개가 나왔다. 그 셋 중에 구할 수 있는 게 어떤 애인가? 그걸 찾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맞는 거고 아니면 이건 틀린 거야. 뭘 찾아야 될지 모르면 틀린 거야. 근데 여기 부등식이 있으니까 A든 D든 지금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 왜? 이건 방정식이잖아. 여기서 뭘 구할 거냐고. 저 부등식을 이용해가지고 구하려면 결국은 K값을 구할 수밖에 없어. 쫙 정리해서 요렇게 해서 요 꼴로 만들 거거든. 그러면
또 주구장창 하고 있겠지? 자, 일단 이게 목적이야. 그래서 일단 싹 다 전개해가지고 묶어버릴 거야. 그래서 이게 ADK는 아마 어딘가에서 다 지워질 거야. 일단 전개를 쫙 한번 해볼게. 여기 보면 얘가 3ADK가 나오지, 이제? 3AD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D가 나오고. 그 마이너스 2AD 나오니까 뒤에 있는 애랑 같이 해서 마이너스 AD라고 쓸게, 일단. 그 다음 요거 전개해주면 플러스 3KD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D의 제곱이야. 이거의 값은. 자, 그 다음 우변항에 있는 애 전개해주면 2ADK 나오지. 그 다음 마이너스 2AD 나오고 그 다음 플러스 얘가 D제곱에 묶여 있는데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거의 D의 제곱이야, 그지?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 없어지냐면 없어지는 애 없냐? 2ADK, 3ADK 3KD 제곱 KD 제곱 뭔가를 잘못 전개했나? A 제곱하고 제 더해주면 3K 마이너스 2의 D의 제곱 맞고 그지? AD AD하고 3K 마이너스 2 그다음 플러스 AD 그 다음에 3K 맞고 여기도 이거 제곱만 빼고 2AD 곱하기 K 마이너스 1 맞고 그 다음 K 마이너스 1을 제곱 맞지? 그럼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정리가 되는 게 뭐 있냐? 3AD AD, D 전부 다 약분 가능한 게 D가 다 약분 가능하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D로 돼 있는 걸 좌변으로 다 이항시켜서 내가 묶어버릴게. 그럼 D 있는 애들이 누구 있냐? 3K 있지. 3K 마이너스 2 여기까지 있고 3K 마이너스 2 그 다음 얘가 몽땅 있잖아. 1로 넘기자. 3K 마이너스 2도 이쪽으로 아예 넘겨서 D로 묶어버리게 되면 누구 생기는 거야? K제곱하고 쟤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5K 플러스 3 그럼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K 플러스 3 얘가 묶이는 거고 A를 전부 다 1로 넘길게. 여기 이제 마이너스 2A 있고 여기서 2AK 있지. 그러니까 2K 마이너스 2 넘겨가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2 그러면 여기에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K였으니까 K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거에 A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이 상태에서 이걸 쓴 거에서 부등식을 A가 D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작거나 같다 얼마보다 K 플러스 1의 D보다 이렇게 된다. 인수분해 안 돼. 됐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나는 이거랑 이거의 부등식을 푸는 거야. 근데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기 위해서 D로 묶어버리면 이게 D에다가 K제곱에다가 얘 넘겨가니까 마이너스 6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도 넘겨가니까 플러스 2가 돼. 자, 이게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런데 봐. D 자연수지. 그래서 K 값의 범위가 나온단 말이야. K 값 범위는 어떻게 돼? 3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2, 7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 플러스 루트 7보다 작거나 같다. 가능한 자연수 K 값은 여기서 찾으면 K가 얼마 나온다. 얘가 1점 얼마 1점 얼마 빠지니까 얼마부터 나와? 3부터 나와야 돼. 야, 문제 읽어. K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야? 3부터지. 자, 그럼 3, 4, 5까지만 가능하겠지. 가능한 숫자는. 자, 이 중에서 어떤 애가 맞는지를 찾아내야 된다. 어떻게 찾아? 뭐가 누가 뭐? 15D가 90보다 크고 100보다
그게 아니라 저 부등식을 지금 풀면서 구하는 게 아니야. 저거로 해서 나오지 않아. 봐봐. 거기 문제에서 주어진 애가 있어요. 자, 제발 이거 찾을 때 여기 요식으로 한번 와볼게. 요식. 여기다 K를 집어넣을게. K 3 넣어봐. 이거 얼마야? 응?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D지. 4A지. A들 다 자연수 나와야 된다고.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고, 일단. 어? 4 넣어도 음수 나온단 말이야. 5를 넣었을 때 얘가 양수가 돼. 그러니까 5를 넣었을 때 K가 5일 때를 체크를 해보면 얘 빠지고 3D가 되고 이 값이 5 집어넣으면 6A 이렇게 나와. 그럼 D 값이 얼마와 같다? 2A와 같아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러면 9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A16은 A 플러스 15D잖아. 그러면 31A가 되겠지. 그지? 이 값은 작거나 같다 100보다. 여기 가능한 A가 얼마게? A? 누구밖에 안 돼? 3밖에 안 돼. 그지? 그러니까 A가 3이면 D는 얼마야? 6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A 값하고 D 값, A 20을 구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130번. 그러니까 이제 이 116번은 요것만 신경 쓰면 되지. 여기에서 요거로 갈 때. 내 목적이 뭔지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봐. 너네 이제 수투는 내가 그랬잖아. 수투는 단순하게 그냥 단순해. 되게 심플한 내용인데 미적분을 들어가게 되면 이게 식이 복잡해. 이거는 복잡한 것도 아니야. 복잡해지니까 어떻게 되면 풀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렇게 돼, 문제 풀다 보면.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킬러 문항이다, 미적분 킬러 문항이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면은 여기서 끝난단 말이야. 풀이 자체가 거의 세 바닥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끝나. 근데 한참 풀고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몰라. 내가 이제 중간에 애들한테 물어보거든. 이거 왜 했어? 그럼 애들이 왜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 문제를 풀 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그 이 식을 썼어. 왜? 이거 주어졌으니까 그냥 풀었다? 1학년이야? 이거 주어져서 이미 이거를 쓰기 전에 생각을 해야 돼. K하고 A하고 D 문자가 3개인데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 방정식은 문자가 하나면 식이 하나면 답이 나오지만 문자가 2개면 식이 반드시 몇 개가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문자 3개인데 식 하나로 답이 나온다고? 안 나온단 말이야. 인수분해 하면 어쩔 건데 이퀄 0만 들어? 0 되는 애가 없는데 자연수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왜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을 하고 해야 돼. 그래야 시간 소모가 적어지는 거야. 나 130번. 니네가 이걸 2번째 배우면 질문을 하면 안 돼. 어떻게 이런 걸 질문할 수가 있어. 이거 첫 번째. 사각형의 이 직육면체 개수를 볼게, 개수. 직육면체의 일단 개수부터 보면 1회 시행을 할 때마다 이 개수가 몇 배로 늘어나니? 한 번 시행하면 개수가 몇 개가 돼, 얘가? 8개가 되지. 8배가 늘어나. 그럼 내가 n번 시행을 하면 정육면체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8에 n제곱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 개수는. 그지? 이렇게 되겠지. 8배, 8의 거듭제곱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얘를 자르는데 건널비를 한번 볼게. 처음에 건널비는 얼마야? 그러니까 S1이겠지? S1 처음에 건널비는 얼마? 한 면이 4, 16 곱하기 몇 개 있어? 면 6개. 그지? 누가 4개라 그랬어? 16면치 면 4개? 미쳐가는구나, 이제. 얘를 잘랐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르잖아.
얘를 다 잘라놓게 되면은 이거 한 개에 이제 요거 한 개를 내가 구해본다고 생각하면 요거는 이제 한 면이 이제 얼마가 돼? 한 변 길이가 2니까 이게 4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요 넓이가 4가 될 거 아니야? 그 얘가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4 곱하기 6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겉넓이는 얼마로 줄어가냐면 4분의 1배로 줄어가. 그 정육면체 한 개당 넓이가 한 번 시행하면 4분의 1로 줄어. 두 번 시행하면 이거에 또 4분의 1배. 자, n번 시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4분의 1의 n제곱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SN이라는 거는 SN의 겉넓이는 첫 번째 겉넓이 16 곱하기 6 이거에 4분의 1의 n제곱이 될 거고 얘가 몇 개가 나온다? 8의 n승계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곱해주면 96이 될 거고 96 곱하기 2의 n승이다. 이렇게 되겠지. 얘가 SN이다. 그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의 5%로 해서 예금을 5년을 했다라는 거를 만들어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제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5년 후에 고객한테 지불해야 하는 돈이 이거란 말이야. 그 돈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니까 10의 6승이 되겠지? 이거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5의 5승 이걸 내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야. 은행에서 이율을 남긴다며. 자, 여기에서 90만 원 대출을 해준대. 그 대출 상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대출 상환 금액에서 대출 상환 금액이 이제 9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5승이 될 거야. 근데 이거를 주고 여기에서 이 대출금을 빼줬을 때 남는 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10만 원이 돼야 돼. 이렇게. 왜? 10만 원은 얘가 이익을 얼마 낸대? 5년 후에 20만 원 이익, 10만 원 보관한다며. 난 10만 원의 이익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대출해준 돈에서 돈을 불려가지고 이자를 높게 받아서 얘 예금한 거 주고 난 다음에 남는 금액이 10만 원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돈 계산할 때는 무조건 어떤 입장에서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 내가 20만 원의 수익을 남기고 싶은데 10만 원은 내가 보관해 둔 거니까 이 상황으로 10만 원의 이익만 더 만들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해 준 사람한테 돈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 대출금을 해줬으니까 대출해 준 거에서 정기예금 부은 사람 돈을 빼줬었을 때 남는 금액이 10만 원이면 된다 이 얘기야. 요식이 나오겠지. 자, 156번. 이게 무슨 마의 번호도 아니고 일단 체크할 거, 첫 번째 체크할 건 이거야. 요거 하나 원 위에 숫자가 8개씩만 있으니까 얘가 몇 번째 원에 있겠는가 이제 그걸 먼저 찾는 거지. 그래서 얘를 나누기 6을 했어. 그럼 얘가 얼마가 돼? 6, 8에 얼마가 되는 거야? 8을 해주면 8, 4, 8, 5. 8, 5, 40하고 75니까 59, 72까지 나눠 떨어질 거 아니야? 하나, 둘, 세 개 남지? 이렇게. 그러면 내가 찾는 이거는 일단 몇 번째 원에 있을 거냐면 60번째 원에 있을 거고 이 60번째 원이 시작하는 지점이 여기가 된다면 여기 시작 지점이 된다면 이 시작 지점에서 하나, 둘, 요 세 번째에 있는 항이 될 거다 이 얘기야. 그치? 60번째 원은 찾아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시작하는 지점이 자, 1번 원 여기서 시작했어. 2번 원 여기서 시작했어. 3번 원 여기서 시작했어. 시작하는 지점이 여기서부터 하나씩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이 원 60번째 원은 어디서 시작할까? 이걸 찾아내야 되지. 그지? 그 얘는 60 나누기 8을 해주면 그 8에 64, 8, 7에 18, 56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가 이게 무슨 얘기야? 56번째 원까지는 얘가 총 8개니까 여기 쭉 8개까지 하고 57번째 원이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야? 57번째. 어, 5, 6, 7, 8 해서 딱 떨어질 거고 여기에서 56 잠깐만 7, 8에 56 56 57번째 원은 여기서 시작하겠지. 57번째 원이 맞아? 여기에서 L1에서 57 그럼 얘가 58 59 60 60번째 원은 여기서 시작하겠네. 그지? 여기서 시작하는 시점. 그럼 여기서 시작했다. 그럼 여기에서 세 번째니까 하나, 둘, 셋 여기에 딱 써지겠네. 그지? 왜냐면 얘네들이 쏘리 이게 아니네.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여기서 하나, 둘 맞나? 하나, 둘, 셋 여기 써지는 거. 왜냐면 여기 써질 때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 얘가. 그지? 1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L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57번. 합해양 SN이 지금 240항, 그러니까 SN으로 따졌을 때 240항에서 3의 배수가 되는 항이 몇 개가 나오겠는가? 근데 이게 이 얘기잖아. 저 위에 있는 거를 풀어놓으면 이건 좀 간단한 문제인데 A1과 A2가 다 똑같이 1이 되는 거지. 네? 그 다음에는 A3, 4항이 다 2가 되고 A5, A6항이 얘가 다 3이 된다고. 그러니까 합해항으로 내가 계산을 하게 되면 S1을 보면 S1은 1이잖아. 그치? S2는 얼마야? 2가 돼. 왜? 1 더하기 1이니까. S3는 1 더하기 1 더하기 2, 4가 돼. S4는 4에다가 이거 2 더해서 6이 돼. 그 다음 S5로 가게 되면 여기다 3을 더해서 9가 되고 S6로 가게 되면 12가 된다. 이게 6개씩 반복이 될 거야. 똑같은 숫자라는 게 아니라 S7을 구하면 여기다가 1이 더해진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3의 배수가 되는 애들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거 1이고 0이고 0이고 0이란 말이야. 그럼 그 다음번에 S7은 나머지가 또 1이겠지. S8은 나머지가 2일 거고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거지. 그러면 6개씩 묶어냈을 때 3의 배수가 3개씩 들어가 있다. 그러면 240항이면 6개씩 묶으면 얼마야? 40개겠네, 그치? 40개의 그룹이 있을 거야. 40개의 그룹. 얘가 각각 몇 개씩 나온다? 3개씩 나온다. 총 몇 개다? 120개다. 자, 158번 이거야. 지금 그림을 보면 이게 봐봐. 이거는 그림 1, 2, 3, 4부터 보면 첫 번째는 흰색이 더 많지? 쏘리. 검정색이 더 많지? 맞아? 검정색은 두 번째는 흰색이 더 많아. 세 번째는 검정색이 더 많고 네 번째는 흰색이 더 많아. 이런 식으로 반복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400개가 됐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 이걸 찾아야지. 타일의 개수가 첫 번째에는 몇 개야? 4개잖아. 맞아? 타일의 개수 이 질문 누가 대답 왜 안 해? 타일 개수를 먼저 따질 건데 타일 총 개수야. 총 타일 개수, 총 개수. 얘는 4개가 되겠지? 그 다음 건 몇 개야? 16개. 그 다음 거는? 36. 이게 지금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근데 이게 2의 제곱이고 얘가 4의 제곱이잖아. 이 6의 제곱이잖아. 그 다음 8의 제곱 나오겠지. 64 맞아? 그지? 그다음 8의 제곱 이렇게 가니까 결국 이 총 타일의 개수가 2n의 제곱이 타일의 개수야. 그지? 근데 총 타일의 개수가 얼마가 됐을 때? 400개가 됐을 때니까 몇 번째 n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야 이게 400개가 됐을 때면 몇 번째야? 10번째. 자, 그럼 이 10번째에는 누가 더 많겠어? 짝수인 애들이니까 당연히 흰색이 더 많겠지. 흰색이 몇 개 더 많은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개수를 세. 자, 첫 번째. 검정색이 더 많다며. 몇 개 더 많아? 몇 개 더 많아? 2개. 그 다음 흰색이 많지. 흰색이 몇 개 더 많아? 4개. 그 다음 검은색이 몇 개 더 많아? 6개. 2n개가 더 많겠네. 그 10번째니까 몇 개 더 많아? 20개가 더 많겠지.